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이 179, 반대가 111, 무효 4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불참한 2명이 누군가? 봤더니 무소속의 윤관석 의원과 무소속의 이수진 의원. 아시다시피 이수진 의원은 2명입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 탈당해서 아마 무소속이 된 모양인데, 이제 윤관석 의원 구속 중이니까 불참했고, 이수진 의원은 범야권 중에서 유일하게 불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180명이었죠. 이 중에 이제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탈표 내지는 반란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범야권 180명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5명. 그러면 찬성표가 185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는 179명이니까 이수진 의원 포함해서 6명 정도의 범야권 반란표가 있었다. 만약에 무효 4표도 범야권이다 그러면 10표 정도의 반란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5명 중에서 5명은 누구냐면 안철수, 그 다음에 최재형, 김웅, 유이동, 김근태. 이렇게 5명인데 안철수 의원을 빼면 나머지 4명은 다 낙천되거나 아니면 낙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정치적 의미가 없는데 이 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 현역 국회의원인데다가 22대도 당선됐으니까 내일부터도 국회의원입니다. 더군다나 대권주자죠.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 무게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당의 일종의 수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에 대해서 나는 그 거부권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큰 정치적 도박입니까?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안철수 의원이 이 재표결에 찬성하겠다고 얘기한 게 한 달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5월 3일 MBC 인터뷰한 걸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재표결을 하게 될 경우 이때는 뭐 거부권 행사하기 전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찬성할 생각이다.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며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5월 14일에도 보수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고 품격 있는 나라다.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틀린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논리는 진상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자 이런 거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상병 이 사망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진상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외압 의혹, 그다음 사단장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런저런 그 수사에 관해서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기관, 그것도 어찌 보면 여권의 통제하에 있는 공수처가 정확한 의미로 통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정부의 각 기관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거는 문재인 정부지만 공수처의 경우. 근데 거기서 수사 중인데 집권당의 중진 의원이 그 수사 못 믿겠다. 특검에 넘기자. 라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처신이냐 이런 얘기죠.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진상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밝히기도 전에 못 믿겠다고 나오는 거는 여당 중진의 태도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가면서 자기는 진상을 규명해야 되니까 특검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한 정치적 도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 성격이고요. 대항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진상 밝히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진상을 밝히는 방법에 나는 그 집권당의 이 수장과 생각이 달라. 이 얘기를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거의 독립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본인이 승부를 건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 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관철을 시켜야 본인의 정치적 우위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나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 그거는 낙천자나 낙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적어도 대권주자이자 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라면 본인의 뜻이 얼마나 중차대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된다. 본인은 그냥 한 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표결에 찬성하겠다고 했으면 재표결 시에 자기 세력을 모아서 그 재표결 찬성을 이끌어냈어야 이게 큰 정치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당을 떠나라 이런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죠. 여권이라는 거와 야권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책임감의 차이죠. 야당이야 원래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여당은 무작정 반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기 전에 같은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치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여당 중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특검법 재표결에 본인이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전에 여당 중진으로서 여당에 아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건 나는 못 믿겠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거를 안철수 의원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냐 못 믿을 수 있다는 얘기냐. 재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얘기는 못 믿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고. 그걸 먼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리죠. 그래서 못 믿어야 특검으로 가는 거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 중인데 왜 공수처에서는 이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어 보인다. 여권 중진이면 그거를 사전에 여권과 조율해서 뭐 공수처가 진상규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같은 여당 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도 안 했다. 자기 책임 방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재표결 시에 찬성하겠다. 여당 중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당과 다른 점이죠. 이 사람은 그냥 한 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재표결에 찬성하겠다고 공표를 한 달여 전부터 해왔고 실제 어제 뭐 무기명 표결이긴 합니다만은 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찬성 이제 했는데 그런데 본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의 일패라고 합니다. 자기 책임을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가 결국 그 승부에서 야당이 패한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여당 중진으로서 패한 셈이 됐죠. 승패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1패죠 1패.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온갖 비판, 표적 이건 다 본인이 덮어서야 하고 정치적 성과도 전혀 얻지 못하고 완벽한 패배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안철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당이면 야당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반기드는 것 아니다. 그게 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다른 낙천낙선자와 달리 정말 이 특검법 정국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정치적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